석유는 고갈된다고 속아왔다더니 밤낮 없이 펑펑 써도 오히려 매장량이 넘쳐나는 미스터리. 석유는 절대 안 마릅니다. 진짜 재앙은 우리 식탁에서 터진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거대한 사기극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일 당장 지구상에서 석유가 바닥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나요? 출근길 도로에 차들이 멈춰서고 비행기가 뜨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을 떠올리시나요? 아닙니다. 진짜 끔찍하고 처참한 비극엔 주유소 앞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집 식탁 위에서 터집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은행 계좌의 숫자가 아무리 길어도 마트에서 쌀 한 톨 살 수 없는 지옥이 펼쳐질 테니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부터 그 소름 돋는 진실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할 겁니다. 지금 당장 주유소에 서 있는 평범한 40대 직장인의 구분 등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연신 찰칵거리며 올라가는 주유기 요금 계기판을 보며 그는 깊은 한숨을 푹푹 쉽니다. 기름값은 또 올랐고 뉴스를 틀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위기를 떠듭니다. 석유가 곧 고갈된다던데 진짜 이번 기회에 무리를 해서라도 전기차로 바꿔야 하나? 아마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이런 불안감에 시달려 본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교과서와 수많은 언론을 통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세뇌를 당해왔습니다. 화석연료는 유한하며 길어야 몇십 년 안에 지구상의 모든 기름이 뚝 끊길 거라고요. 인류는 지금 남은 기름의 마지막 몇 방울을 쥐어짜며 하루하루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당신은 철저하게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속아왔습니다. 사람의 말은 거짓말을 하지만 차가운 숫자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인구가 매일 미친 듯이 엄청난 양의 기름을 태워 없애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2024년 기준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40억 배럴이나 훌쩍 늘어났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매일 물 쓰듯 펑펑 써대고 있는데 어떻게 바닥이 나기는커녕 땅속에서 새끼를 치듯 자꾸만 불어나는 걸까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석유는 절대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마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넘쳐나는 검은 액체가 우리를 아주 교묘하고 치명적인 올가미로 올가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역겨운 모순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요즘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파란색 번호판을 단 조용한 전기차가 참 많이도 굴러다닙니다. 시골길을 가다 보면 산비탈이나 지붕마다 시커먼 태양광 패널을 번쩍이며 달고 있는 곳들도 흔하게 볼 수 있죠. 그 풍경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주 순진하고 치명적인 착각에 빠집니다. 이제 석유 없이도 전기로만 굴러가는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시대가 드디어 왔구나. 우리는 드디어 화석연료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어. 이런 분들의 뼈를 아프게 때리는 경제학적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건 마치 펄펄 끓는 섭씨 50도의 사막 한가운데서 얼음집을 지어놓고 최신형 에어컨을 빵빵하게 튼 다음 이제 덥지 않다고 안심하며 웃는 꼴입니다. 당신이 찬양하는 전기차나 풍력발전, 태양광 패널은 그저 집안의 공기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어컨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사막 한가운데서 거센 모래 폭풍을 버티고 있는 현대 문명이라는 집 자체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그 뼈대와 벽돌은 과연 전기로 구원했을까요?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만지작거리고 있는 스마트폰의 매끄러운 실리콘 케이스. 오늘 아침 출근하기 전 거울을 보며 얼굴에 펴바른 로션과 끈적한 선크림. 업무 스트레스에 머리가 깨질 것 같아 털어넣은 하얀 진통제 알약. 심지어 당신이 지금 피부에 맞닿게 입고 있는 속옷의 삽성 섬유와 그 잘난 전기차를 굴러나게 만드는 튼튼한 타이어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시각적이고 물질적인 거의 모든 것들이 끈적끈적하고 새까만 지구의 피, 바로 석유에서 뽑아낸 나프타라는 화학물질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단 하루도, 아니 단 1분 1초도 석유라는 핏줄을 끊어내고는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전기로 불을 밝힐 수는 있어도 전기로 플라스틱을 빚어낼 수는 없습니다. 도망칠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마르지 않는 기적의 검은 피는 어디서 어떻게 솟아나는 걸까요? 설마 당신도 아직까지 거대한 공룡들의 무덤에서 기름이 짜내진다고 굳게 믿고 계신 건 아니겠죠? 어릴 적 과학도감을 보며 누구나 한 번쯤 그런 웅장한 상상을 해봤을 겁니다. 집채만한 티라노사우루스와 브라키오사우루스가 멸종을 맞이해 떼죽음을 당하고 땅에 묻힙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뼈와 살덩아리가 오랜 세월 동안 녹아내려 끈끈하고 검은 기름이 되었다는 동화처럼 신비로운 이야기 말입니다. 하지만 냉혹한 자연의 법칙과 진실은 동화처럼 낭만적이거나 거창하지 않습니다. 공룡이 썩어서 석유가 되었다고 우기는 것은 평생 회사 로비조차 밟아본 적 없는 낙하산 인턴 사원에게 굴지의 대기업 회장 자리를 넘겨주는 것만큼이나 황당하고 멍청한 코미디입니다. 잠깐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석유가 쏟아져 나오는 지층은 대부분 과거의 바다였던 해성 퇴적층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는 수많은 공룡들은 깊은 바닷속이 아니라 푸른 숲이 우거진 육지를 쿵쿵거리며 뛰어다녔습니다. 애초에 주소가 완전히 틀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세계 경제의 목줄을 쥐고 있는 이 엄청난 부의 진짜 주인, 그 검은 액체의 창조자는 누구일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현미경으로나 겨우 보일락말락한 한없이 나약하고 미세한 식물성 플랑크톤과 바닷말 같은 해조류들입니다. 수억 년 전 이름조차 없는 수조, 수경마리의 미생물들이 차가운 바다에서 생을 마감하고 바닥에 소리 없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체 위로 엄청난 두께의 진흙과 모래가 덮이면서 산소가 완벽하게 차단된 무덤이 만들어졌죠.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섭씨 60도에서 120도 사이의 지옥 같은 열기와 수백만 톤의 바위가 짓누르는 끔찍한 압수노건에 밀려 들어가야 합니다. 너무 뜨거워도 다 타버리고 너무 얕아도 썩어 날아가 버립니다. 그 좁고 숨막히는 공간에서 수백만 년을 묵묵히 버텨내야만 비로소 한 방울의 기름이 맺힙니다. 자연이 그 아득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간 동안 미생물들을 지지겨 푹 고아낸 생명체의 진액,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서로 더 많이 차지하겠다고 총을 쏘고 피 터지게 싸우는 석유의 진짜 모습입니다. 대자연이 수억 년에 걸쳐 정성껏 끓여낸 이 귀한 수프를 인간이라는 탐욕스러운 종족은 불과 200년도 안 되는 찰나의 시간 동안 바닥까지 개걸스럽게 핥아먹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당신의 머릿속에 아주 치명적이고 멍해지는 논리적 모순 하나가 떠올라야 정상입니다. 아니, 수억 년이나 걸려서 만들어진 거라면서요? 근데 아까 처음에 매장량이 오히려 40억 배럴이나 늘어났다고 한 건 도대체 무슨 헛소리입니까? 맞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석유는 땅속에서 스스로 세포 분열을 하며 마법의 물련이 절대 아닙니다. 지구 안의 기름 절대량이 늘어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단지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그것을 파먹기 위해 만든 굴착 기술이 악마처럼 진화했을 뿐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당신의 팍팍한 지갑 사정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기 수억 원의 빚더미에 앉아 당장 내일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파산 직전의 한 가족이 있습니다. 가장 쉽게 카드로 긁었을 수 있던 마이너스 통장의 잔고는 이미 바닥이 났습니다. 이게 바로 과거에 우리가 쉽게 파먹던 전통적인 유전들이 고갈돼가는 상황입니다.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여기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빚을 갚으려 노력하겠죠. 하지만 이 미쳐버린 가족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대신 아주 기가 막힌 파멸의 방법을 찾아냅니다. 바로 이율이 미친 듯이 높은 불법 사채업자를 찾아가 자신의 장기를 담보로 잡히고 새로운 대출을 마구잡이로 뚫어버리는 겁니다. 표면적인 숫자만 놓고 보면 이 가족이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의 한도는 며칠 전보다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당장 소고기를 사 먹고 명품 가방을 살 돈이 생긴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이 늘어났다고 착시를 일으키는 진짜 경제학적 진실입니다. 과거에는 기술이 부족해서 얕은 땅에 고여있어 빨대만 꽂으면 쭉쭉 빨려 올라오는 쉬운 기름만 빼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하고 쉬운 기름이 점점 말라가자 인간은 이성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단단한 바위 틈에 미세하게 갇힌 기름을 뽑는다며 엄청난 물과 화학약품을 때려 부어 암석을 박살내는 짓을 저지릅니다. 심해 수천 미터 아래의 캄캄한 바닷속까지 강찰 구멍을 뚫고 억지로 기름을 쥐어 짜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쉐일오일 혁명이라 불리는 끔찍하고 처절한 생존 연장전이 벌어진 겁니다. 미국이 이 미친 신용카드 돌려막기 게임을 주도하며 세상에서 기름이 가장 많은 나라라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죠. 겉보기에는 전 세계가 쓸 수 있는 기름 한도가 넉넉하게 늘어나서 무척이나 풍요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와 경제학에 아주 무섭고 냉혹한 진리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가장 쉽게 얻은 한도가 높아질수록 나중에 위기가 닥쳤을 때 갚아야 할 이자는 당신의 뼈와 살점을 도려낼 만큼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저 깊은 바위 틈과 바다마닥에서 억지로 피를 짜내는 비용은 갈수록 천문학적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싸구려 기름의 시대는 이미 끝났고 비싼 기름의 청귀서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 위험천만한 폭탄 돌려막기가 멈추는 순간 당신의 얄팍한 통장과 평화로운 일상은 무사할 수 있을까요? 자, 제 말에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실 테니 여기서 아주 섬뜩하고 현실적인 생존 심리 테스트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만약 내일 아침 9시 뉴스에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당장 모든 석유 채굴과 국경 간 공급을 전면 중단한다고 긴급 타보를 냈습니다. 당신은 잠옷바람으로 눈을 뜨자마자 심장이 내려앉으며 당황해서 동네 대형마트로 미친 듯이 달려갈 겁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 가장 먼저 카트에 쓸어 담아야 할 물건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A. 생존의 가장 기본 요소인 마실 물. B. 전염병 사태 때마다 사재기의 대명사로 불렸던 두루마리 휴지. C. 오랫동안 보관하며 배를 채울 수 있는 통조림과 쌀. 자존심 세우지 마시고 지금 바로 댓글창에 당신의 솔직한 선택을 남겨주시거나 C를 선택했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 당신의 동물적인 생존 본능을 증명해보세요. 선택을 마치셨나요? 자, 이제 제가 당신의 그 얄팍하고 순진한 착각에 아주 차가운 얼음물을 끼얹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은행 어플을 켜서 통장에 수천만 원, 아니 수십억 원을 들고 마트로 뛰어간다고 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당신은 빈 카트를 끌고 주저앉아 결국 비참하게 굶어 죽게 될 겁니다. 도대체 왜 마트에 돈을 한가득 들고 가도 밥을 먹을 수 없다는 걸까요?
방금 전 당신이 마트에서 쌀과 통조림을 사겠다고 자신있게 골랐던 그 든든한 상상, 이제 처참하게 부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아주 치명적이고 거대한 착각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멈추고 비행기가 안 뜨는 건 그저 약간의 불편함일 뿐입니다. 진짜 지옥은 석유가 끊기는 순간 전 세계의 농장과 식탁이 동시에 붕괴한다는 데 있습니다. 요즘 환경보호니 탄소 중립이니 하면서 당장 화석 연료를 끊어버리자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많죠. 그들의 이상은 아름답지만 생존의 방정식 앞에서는 끔찍할 정도로 무식합니다. 지금 지구상에 바글거리는 80억 명의 인구가 매일 밥을 먹고 고기를 뜯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연이 주는 따뜻한 햇살과 농부의 정성어린 땀방울 덕분이라고 순진하게 믿으시나요? 아닙니다. 당신의 밥상에 올라오는 거의 모든 음식은 석유가 투여된 강력한 화학적 스테로이드의 결과물입니다. 땅에 뿌리는 냄새나는 질소 비료, 벌레를 죽이는 독한 화학 농약, 이 모든 것이 석유에서 뽑아낸 원료로 만들어집니다. 만약 내일 당장 농업에 투입되는 석유의 링거바늘을 확 뽑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농업 생산량은 그 즉시 반토막이 나고 인류의 절반은 문자 그대로 굶어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혐오하는 석유가 사실은 우리의 박주를 억지로 연명시켜주는 생명줄이었던 겁니다. 물건이 아예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마트에서 겪게 될 진짜 공포는 텅 빈 진열대가 아니라 미쳐버린 가격표입니다. 평범한 저녁 찌개거리를 사러 나온 어머니가 배추 한 포기에 5만 원이라는 가격표를 보고 손을 덜덜 떨며 조용히 제자리에 내려놓는 광경. 이것이 바로 밥상 물가 인플레이션이라는 잔인한 재앙의 실체입니다. 값싼 기름이 사라지면 태평양을 건너오던 거대한 화물선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멈춰섭니다. 비료 공장은 문을 닫고 영양분을 잃은 농작물은 시커멓게 말라 죽어갑니다. 음식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한 달치 월급을 몽땅 털어넣어도 겨우 며칠치 식량밖에 살 수 없는 세상이 옵니다. 우리는 지금 석유나는 카드를 긁어 미래의 식량을 가불해먹는 거대한 식량 부채 거품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배가 고프면 이성이고 도덕이고 다 집어던지는 가장 잔인한 짐승으로 변합니다. 과거에 기름을 차지하겠다고 총을 쏘던 중동의 전쟁들은 앞으로 벌어질 참상에 비하면 애들 장난 수준입니다. 다음 세대의 진짜 전쟁은 기름통이 아니라 빵 한 조각과 쌀 한 포대를 빼앗기 위해 국가 간에 벌어지는 피비린내 나는 사륙전이 될 것입니다. 이쯤 되면 또 누군가는 아주 희망찬 목소리로 이렇게 반박할 겁니다. 아니,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실험실에서 인공석유를 만들거나 옥수수로 플라스틱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천만에요. 당신은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잔혹함을 너무 얕잡아 보셨습니다. 물론 실험실에서 기름을 짜내고 식물로 썩는 비닐을 만드는 기술은 이미 세상에 존재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궁지에 몰렸던 독일은 석탄을 쥐어짜서 억지로 합성석유를 만들어 썼으니까요. 그런데 그 훌륭하고 착한 기술들을 왜 지금 당장 전 세계가 앞다투어 쓰지 않는 걸까요? 답은 너무나도 잔인하고 명쾌합니다. 경제적 수익률, 즉 가성비가 끔찍할 정도로 쓰레기이기 때문입니다. 대자연이 수억 년 동안 푹 고아서 땅속에 저장해둔 자연산 석유 한 배럴의 가격이 $80라고 치죠. 그런데 인간이 실험실에서 몇 달 만에 억지로 흉내내서 끓여낸 인공석유는 $800, 아니 그 이상을 줘야 합니다. 10배가 훌쩍 넘는 그 어마어마한 가격 차이를 도대체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기업이 그 손해를 얻도안으며 자선 사업을 할 리는 절대 없고 결국 그 청구서는 고스란히 당신 자녀들의 밥값과 직결됩니다. 경제학은 착한 마음이나 동정심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오직 차가운 이윤과 잔인한 효율성만으로 굴러가는 톱니바퀴일 뿐입니다. 결국 우리 인류는 지금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숨막히는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이대로 화석 연료를 계속 미친 듯이 태워버린다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 우리는 천천히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삶아져 죽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환경을 지키겠다며 당장 내일 석유 밸브를 잠가버린다면 우리는 물류가 끊기고 식량이 사라진 아수라장 속에서 처참하게 굶어 죽겠죠. 뜨겁게 타 죽을 것인가 아니면 잔인하게 굶어 죽을 것인가, 이것이 대자연이 인간에게 내민 도저히 풀 수 없는 객관식 문제지입니다. 오늘 저녁 당신이 무심코 밥솥에서 퍼올린 따뜻한 밥 한 그릇 혹은 바삭하게 베어문 빵 한 조각을 내려다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씹어 삼키는 것은 단순한 탄수화물이 아닙니다. 수억 년 전 깊은 바다 바닥에서 잠들었던 생명체들이 남긴 까맣고 끈적한 유산, 바로 그 기적의 물약을 당신의 위장으로 밀어넣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훔쳐쓴 그 달콤한 빗잔치의 시간은 이제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자연이 보낸 무시무시한 청구서가 당신의 집문을 두드릴 겁니다. 당신은 과연 그 내일의 저녁 식사값을 지불할 준비가 되셨습니까?